낡고 오래된 것들로 가득합니다. 골동품을 수집해 놓은 창고 같은 곳, 김옥중 교수의 작업실입니다. 김옥중, 그는 일평생 집을 그리고 지어온 건축가입니다. 자신이 만들어온 공간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왔죠. 사람들을 웃게 하고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힘은 무엇일까? 공간 속에서 늘 질문을 던집니다. 건축은 하늘과 땅과 사람 사이에 인연을 맺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뭐 건물 하나 짓는다, 도시 한 구석을 채운다 이런 것보다는 그 속에 있는 어떤 장소의 역사라든지 사람들의 삶,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능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그 어떤 공간 속에 잘 풀어내야 하는 작업이고, 집이든 도시든 사실은 잘 채우고 잘 비우고 잘 열고 닫으면 그만큼 행복도 크고 기쁨도 큰 거라고 봅니다. 시간과 공간의 인연, 이 거룩함을 직업으로 삼은 셈이죠. 우린 그동안 행복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 많은 것들로 채워왔습니다. 한때 잊혀진 기억들을 꺼내 긴 시간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마치 고향을 찾듯이요. 고향인 대전에서 저는 대전과 함께 수많은 변화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대전은 저의 분신이나 다름없고, 어찌 보면 저를 키웠던 8알은 대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가 김옥중의 8알, 대전. 그 공간이 궁금해집니다. 건축가 김옥중의 삶이 뿌리내린 곳, 대전 원도심입니다. 한때 도심의 번화가로 불린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은 옛날 도심이란 이름의 구도심으로, 원래 도심이었다는 의미의 원도심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사람이 나이를 먹듯 건물도 도시도 그렇게 나이를 먹고 기억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죠. 오랜만에 옛 기억을 더듬으며 골목을 걸어봅니다. 우리 집 담벼락도 옆집 담벼락도 늘 이랬었더랬죠. 흔하던 모습들이 지금은 특별한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산호여인숙에 이 들어오는 이 길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전통 건축에서 이른바 고사시라고 불리우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 그리 크지 않은 작은 공간이지만 이 공간 하나가 이 도시 공간 속에서 아주 그 독특한 매력이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좁을수록 더욱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이 도시 공간 속에서 아주 그 독특한 매력이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사시라는 좁고 길다란 공간, 이렇게 그리 크지 않은 작은 공간이지만 이 공간 하나가 적정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하고 함께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낼 때
우리 도시 공간, 우리 도시인의 삶을 엄청나게 이렇게 활력 있게 하는데 커다랗게 이바지하는 참으로 매력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매력 넘치는 비좁은 공간. 단칸방 신혼부부의 달콤함 같은 걸까요? 좁은 공간이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섰을 때는 참 좁아 보였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수록 어째 공간이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건축가의 말처럼 비좁은 공간에 마술 같은 힘인가 본데요. 시끌벅적한 장이선이 어린 시절 엄마 손을 잡고 구경 나서던 그 시장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이런 화폐가 있었던가요? 이 장터, 그냥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닌가 봅니다. 모두의 마블 게임 같은 재미가 원도심 골목길에서 펼쳐지네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 있어도 이곳에선 큰 재미거리가 됩니다. 아가씨 같은 야. 추억은 어느새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오래된 도심 한켠, 후미지고 낡은 이 골목에 생명을 불어넣은 주인공은 바로 산호 여인숙입니다. 여인숙에서 폐가로, 그 폐가가 다시 여인숙이라는 이름의 게스트하우스로 재탄생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1977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대흥독립 만세 축제로 만났던 그런 예술 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이제 발견을 한 시기가 이제 2011년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 방치됐다고 하고요. 그것도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여기를 4개월간 일일이 하나씩 고치기 시작하는데 그냥 일반 인테리어 업자가 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몇 개는 샀지만 동네에서 버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조를 해서 이게 4개월간 공사를 저희가 전기 빼고는 다 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하자도 있지만 뭐 그래도 되게 쓸만하게 공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그런 개성으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런 부족함까지. 요즘 세워지는 건물마다 세계 유명 건축가들 이름이 오르내리죠. 산호 여인숙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 공간을 기억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정성을 더해 곳곳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었으니 말이죠. 화려한 빌딩 속에 가려진 이 아름다운 공간의 고요한 외침이 원도심의 일상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호 여인숙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미 있던 건물로 알고 있는데요.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와봤는데 옛 모습 그대로 이렇게 간직되어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우리가 60, 70년대 이후로 개발이다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막 부셔버리고 새로 짓고 신축과 파괴를 이렇게 번복해 왔는데 이렇게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게 참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건물은 그대로인데 프로그램이 시대에 따라 이렇게 바뀌면서 진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 값어치 있는 일이죠. 이렇게 오래된 것들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나와는 당장 관계는 없지만 이 건물을 거쳐간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시대를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서로 따뜻한 정감이 오고 가는 겁니까? 이게 사람 사는 거죠. 도시 속에 이렇게 사람이 사는 재미, 사는 의미를 이렇게 듬뿍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사실은 미래 도시의
커다란 그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물 젖은 여인 내에 하염없이 흐르는 마스카라처럼 낡은 건물에는 지울 수 없는 세월의 자국들이 남았지만 건축가의 눈엔 그마저도 아름다움입니다. 아주 산뜻한 데만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지금 여기 이런 벽면의 풍경들이 굉장히 낯설고 흉물처럼 생각해서 아마 외면하기 딱 좋을 겁니다. 전깃줄하며 그다음에 낯선 페인트, 낙서, 그리고 이런 모든 배관 파이프들 무질서해 보이고. 자, 그런데 저런 상태에서 조금만 디자이너의 손끝만 닿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새롭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새로운 것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우리 도시가 역사의 흔적을 지우는 쪽으로만 이렇게 되다 보면 다 고만고만한 도시가 되는 거죠.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처럼 무질서해 보이는 원도심. 도시가 획일화되기 이전 사람들의 필요로 하나둘씩 생겨난 때문이죠. 그래서 원도심의 길을 걷다 보면 잘 비집고 들어갔다 싶은 건물도 눈에 띕니다. 반면 그 틈새를 과감히 헐어버린 곳도 있는데요. 건물이 있던 자리는 새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녹슨 철 구조물들만이 건물이 있던 자리임을 말해주는데요. 건축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여기를 쭉 둘러보면 저쪽 건물과 건물 사이의 틈, 그 다음에 요 건물 사이의 틈, 요 담장을 이렇게 헐고 나면 저쪽 길에서 이 마당으로, 저쪽 길에서 이 마당으로, 그 다음에 저 길에서 이 마당으로 이렇게 되면 이 블록 전체가 이게 마당을 향해서 전부 이렇게 스며드는 공간 구조로 갔기 때문에 이 블록 전체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 거죠. 무엇으로 채울까보다는 어떻게 채워갈까라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원도심은 지금 그 고민이 간절합니다. 잘 비워서 오히려 저 건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활성화된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잘 비워야 잘 채운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교훈을 지금 오히려 이 빈 공간에서 깨닫게 되네요.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돌이켜보니 우린 그동안 채우기 위해 노력해온 것 같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거리들을 들여다보면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처럼 화려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된 건물이 아닌 통일된 생각과 기준으로 건물이 세워지고 거리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레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가죠. 우리의 원도심도 도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아름다운 노력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대흥 독립만세 축제인데요. 편하게 놀다 가세요. 문구가 참 인상적이네요. 대전 원도심인 대흥동을 중심으로 열리는 큰 축제, 대흥 독립만세. 쇠락해가는 원도심이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젊은 열정들의 몸부림으로 시작됐는데요. 처음엔 그야말로 몸부림이었지만 매년 거듭되면서 스스로 진화해 나가는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7, 8년 전 얘기일 거예요. 7, 8년 전에
대전에 이제 시청이 둔산동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서 대흥동이라는 곳이 1층의 가게가 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목이 이제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흥동에서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행위를 했던 문화예술을 생산했던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대흥동을 한번 살려볼까? 아니면 대흥동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동안에 쭉 문화적 생산을 하던 곳인데 이제는 이게 폐허가 되고 1층 가게가 비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모이게 됩니다. 일정 무대나 아니 이런 형태를 갖춘 어떤 무대가 아니라 집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동 일원에서 골목이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길거리 이런 곳에서 공연을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직접 와닿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적 예술적 생산자들이나 아니면 이분들하고 같이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축소판 같은 이 건물은 대흥 독립만세 일꾼들이 마련했는데요. 문화와 예술을 위한 작업 공간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시품들은 모두 이곳을 거쳐간 예술인들이 손수 작업했거나 기부한 것이라고요. 현관의 문구처럼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고 누구나 자유로이 왕래하며 사람과 사람이 곧 문화가 되어갑니다. 한편 건축가의 바람처럼 건물이 사라진 자리에 마당이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제가 어렸을 때 시립도서관이었다가 중구청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이제 우리들 공원으로 이제 거듭 태어난 공간인데요. 여기 뭐 이렇게 어떻게 디자인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꽉 건물로 들어찬 공간을 이렇게 활성화의 주된 거리가 돼야 될 이 거리에 붙여서 이렇게 크게 오픈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공개되고 활성화된 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매우 가치 높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 건물은 사라졌어도 공간이 안겨주던 기쁨은 더 멋진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시끌벅적한 재미까지 더해져서 말이죠.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알아봤는데. 아이고 그게 말이에요. 물이? 그래요? 저 우리 이거 저. 그래요. 티켓이 없어도 입장 가능한 공연장. 노천 공연장의 매력인데요. 치열하게 좌석을 예매하지 않아도 되니 여유로움까지 더해지죠. 길을 가다 우연히 듣게 된 음반 가게의 음악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발길이 머뭅니다. 이 도시 공간 구조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이렇게 대전이 만든 대전의 대표 연극 경로당 포팅 사건을 이렇게 여기서 관람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건축가로서 흐뭇합니다. 이렇게 도시가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채울 것인가 아주 본보기를 보는 것 같아서 좋네요. 넓은 마당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낮에는 시민들의 놀이터로, 밤에는 음악가 분위기로 흠뻑 젖은 음악 카페로 그렇게 종일 우리네 감성을 꺼내어 보게 되는 보물상자 같은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
길을 가다 친구를 만나면 근처 잔술 파는 곳을 들르듯 사람들은 공원에서 벌어지는 일상과 끊임없는 건배를 합니다. 도시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원도심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은 막힌 공간 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옥상에 빨래를 널던 시절이 지났다고 옥상마저 버려둘 순 없는 거죠. 다소 낯선 경험이지만 차려입지 않아도 되는 이 공간이 내 집 앞마당처럼 편해 보입니다. 원도심 곳곳에서 일상처럼 벌어지는 문화예술 공연들의 가장 큰 매력은 함께 한다는 데 있습니다. 관람객이라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해선 안 됩니다. 서로의 감성을 직접 나누고 공감함. 그 시간과 공간을 모두 함께 한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스페이스시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한 공간이에요. 이제 대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국공립미술관이라든가 사설 갤러리나 사설 그 화廊과는 그 사이에서 사실 이제 간극을 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젊은 미술인들한테는 이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펼쳐나가는 어떤 준비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젊은 예술인들에게는 그들의 재능을 보여줄 공간이 절실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고, 듣고, 말해줄 그런 무대가 필요하죠. 대한공간은 그들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예술인들이 서는 큰 무대. 이제 막 시작한 새내기 예술가들에겐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동네 한켠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예술가들의 미래가 숨쉬는 산소 탱크가 되어갑니다. 대흥동이라는 곳이 이제 그동안 IF 이후로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이제 건물들이 공실화되어 있었고 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뭐 좀 무기력해지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전에 특히 이제 원도심을 좀 이렇게 활성화한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미술인들이라든가 예술인들이 또 이 원도심이 집값이 또 월세가 좀 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이셨었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대한공간의 그 흐름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대흥동에 스페이스시가 안착을 하게 된 것이고, 이제 옛날에는 70년대 지어진 일반 가옥 형태잖아요. 이제 상업적인 곳이기도 하고 또는 또 주택의 어떤 거주 공간이기도 한 그런 건물인데, 특히 이게 2층을 유휴 공간을 특히 이제 임대를 해서 예술 공간으로 하고, 그런데 미술인들이 손을 모아서 한 공간 애정이 가는 이제 그런 손길로 재탄생시키는 곳인 거죠. 그 손길은 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귀에도 머무는데요. 이토록 쉽게 우린 끝인가요? 난 정말 이가 아니면 공연장이 뭐 따로 있나요? 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이가 함께 있는 곳이 공연장이고 무대가 되는 거죠. 젊은 예술가인 카페 사장님께서 SNS라는 현대적 도구를 빌어 이 아날로그 공간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덕분입니다. 쉴 새 없이 바쁜 세상 속으로 거침없이 가려 발걸음으로 아직 이거지 다넌 이거지 삶의 이야기 연극이 좋아 음악도 좋아 원도심이 그려나가고 들려주는 이야기들 속에는 늘 예술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함께할 무언가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도심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원도심의 주말 아침입니다.
널찍한 마당에 하나둘씩 보따리를 푸는 사람들. 장사하는데 남녀노소가 따로 있나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 먼저 줄을 선 사람이 좋은 자리를 잡는 법이죠.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리다 보니 가게마다 내건 이름도 개성 넘치는데요. 남녀노소에서 소, 어린 소년 장사꾼도 있냐고요? 보따리를 풀고 있는 소년입니다.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아무래도 아끼던 물건을 내놓으려는 것 같죠? 판매자도 부담 없고 사는 이는 더더욱 부담 없는 대전 아트 프리마켓은 손수 만든 창작품을 파는 플리마켓과 집에서 안 쓰는 물품을 파는 벼룩시장으로 구분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못 쓰는 물품이 아니라 안 쓰는 물품이란 겁니다. 버리긴 아깝고 누군가 의미 있게 사용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데요. 이런 애정 속에서 원도심에 대한 소중함도 키워나간다고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각자의 개성 있는 문화와 예술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아트 프리마켓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약간 노후된 길거리라든지 아니면 은행님이 있는 거리라든지, 예? 이런 어딘지 가서 장을 펼치고 문화나 아니 예술적 생산자들이 직접 그 생산한 것을 직접 갖고 나와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팔고 예술을 팔고 같이 하는, 지금 현재 원도심에서 아트 프리마켓이 이루어지고 있고 짜투리 시장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봤을 때는, 예? 대전시의 어떤 아니면 대흥동의 원도심의 문화 활성화에 엄청난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골 장터에 각설이 타령이 있다면 원도심 프리마켓엔 아마추어 밴드의 공연이 있습니다. 무대 주인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관객과 호흡할 자신감만 있다면 무대의 주인이 될 수 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절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 이런 걸 두고 소통이라 하는 거겠죠? 한때 도심의 번화가로 그 위용이 대단했던 원도심. 그 중심에는 옛 충남도청사, 시청사가 있었는데요. 새 보금자리로 떠났어도 그 흔적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전의 성장을 지켜보고 함께 해온 주역입니다. 그 화려한 이력은 전시관으로 남아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 하는데요. 우린 이 자리에서 그때 그 모습을 언제나 기억할 테죠. 지금 저기 보이는 대전역은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들어선 건물이고, 이 직선으로 건너편에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1925년에 이렇게 이전하면서 이 중앙로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도시 구성축이 대전의 근간을 이루는 공간 구조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도시는 목척교를 건너 용두동 구릉지대까지 확대됐다는데요. 이때 대전시 인구가 6배나 늘었다니 충남도청사의 업적이 놀랍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정말 시간의 흔적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공간이네요. 바닥의 타일에서부터
뭐 금간 것까지도 이렇게 애정어린 눈으로 보면 그 흔적 하나하나가 아름답네요. 여기 보시면 천정벽 할 것 없이 그 당시에 서구 건축의 그 아름다운 양식들을 이렇게 혼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 공간들을 잘 가꾸어냈네요. 곳곳에 보면 이 장인들의 솜씨가 느껴지는 디테일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건축가의 말처럼 시간의 흔적을 듬뿍 담고 있는 공간인데요. 일제강점기와 광복,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그 스스로 역사가 된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이죠. 이런 걸 보면 그 장인들의 솜씨와 그것을 겪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손때가 함께 묻어나서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장식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정말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남겨줘야 될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닌가 우리 다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가는 낡고 오래된 건축 자재 하나에서도 그것이 살아온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편리함에 세련미까지 갖춘 현대 건축물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온기. 건축가는 이를 공간이 살아온 이야기라고, 숨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간은 그만의 가치를 지닌 최고의 명품으로 거듭나죠. 이게 뭐 지금은 볼 수 없는 것들이긴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다운 건 아름답네요. 이런 게 이제 명품일 텐데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최소한의 절제된 재료만을 써서 그것의 아름다움이 충분히 표현된 그런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한때 도지사의 집무실이었던 곳은 시민들을 위한 전시 공간이 됐습니다. 이 방을 거쳐간 주인들의 모습인데요. 1948년 정부 수립 후 제1대 도지사가 취임해 현재 36대에 이릅니다. 충남 도정역사관으로 재탄생하면서 구청사 도지사실은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데요. 당시 집무에 사용하던 물품들도 전시돼 있습니다. 시민들도 가까이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됐고요. 행정을 위해 사용된 다양한 소지품들은 역대 충남도지사들의 유품으로 그 활동상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도지사 직인. 예, 이게 제일 오래 도지사 하셨던 심대평 도지사님. 네, 이 공간은 충청남도 옛 도지사실입니다. 집무실과 접견실 그리고 도지사가 사용했던 내실이 있는데요. 이 공간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살리고 그리고 전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큰 공간인 만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기획특별전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충남의 대표 서원들의 주요 유물과 자료를 전시 중입니다. 중고등학교까지 저의 그 옛날 추억이 묻혀 있는 곳은 이제 서쪽 편이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요 중앙로까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도시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충남도청과 같이 오래된 건물하고 지금 이제 현대화 과정에서 겪었던 이 고층 건물군들, 그리고 이 건물 뒤편에 있는 또 여전히 오래된 건물들, 옛것과 새것이 이렇게 공존하는 이 대전의 도시가 어떻게 하면 두 건물 사이에 조화를 만들어가면서 곳곳에 우리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장소를 만들어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 충남도청사는 시민대학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 시대잖아요. 개인과 공동체가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는 게 시민대학의 취지입니다. 한때 행정의 중심축이었던 곳이 시민의 일상이 중심을 이루고 성장해 나가는 디딤돌이 돼주고 있습니다. 대전시민대학의 그 좋은 프로그램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유익한 그런 기능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 도심 깊숙이 보행자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면 더욱더 좋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리가 활성화되고 또 시민대학의 본래 기능도 더 이렇게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가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보다 원도심 깊숙이 들어오길 바라는데요. 차량이 들어서기 좋은 곳보다는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도 쉽게 들고 날 수 있는 위치 말이죠. 그렇잖아도 대학이라고 하면 학창 시절을 고스란히 바쳐야 얻는 수확물처럼 여겨지는데, 이왕이면 가까이 있어야 자주 들여다볼 테죠. 시민대학이 원도심 깊숙이 들어오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시민대학을 찾은 사람들의 발길이 덩달아 원도심에 머물게 될 테고요. 원도심을 찾는 발길이 늘어날수록 주변 상권도 살아날 겁니다. 영어로 윈윈, 우리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란 생각입니다. 대전 원도심에 또 다른 상징물이 있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입니다. 오래된 창살의 건물 외형만 보더라도 최신식 건물은 아닌데요. 가구로 치면 빈티지 가구쯤 되려나요? 나름의 멋을 간직한 이 건물은 대한민국 최초로 근대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진 복합문화센터입니다. 말 그대로 리모델링, 외형은 그대로 간직한 채로 내부만 건물 성격에 맞게 바꾼 건데요. 예, 1958년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썼던 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그 원도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 시간과 그리고 앞으로 그 과감하게 펼쳐질 그 현대미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공간으로 대전 창작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의 별관인 대전창작센터는 상상과 실험의 공간이 그 취지인데요. 대전 시민들을 위한 사랑방이자 창의성 있는 작가들을 위한 실험 공간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는 중입니다. 새내기 예술가들에게 등용문 같은 곳이라고요. 겉에서 보면 영락없는 옛 건물인데 안을 들여다보니 전문 갤러리 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옛 모습에 현대적 감각이 잘 어우러져 멋스럽기까지 한데요. 옛날 모습 그대로 이렇게 노출돼서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참 흥미로운 거는 그 원래 이제 사무실에 맞는 층고였던 거가 그걸 트면서 오히려 이렇게 새롭게 미술관이라는 형태로 태어나는데 이 층고가 또 기여하는 바도 있고 그래서 아주 옛 것을 잘 살리면서 새 프로그램이 기가 막히게 접합된 그런 경우겠네요. 도시라는 게 좀 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 편하게 정말 인간 중심으로 바꾼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공간에 왔었을 때는요, 이 내부 이 벽들이 다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빗물이 이렇게 새어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다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신경 써서 그 리모델링 할 때 이 지붕을 완전히 그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이 워낙 이제 58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 당시에 처음에 지어졌던 기와를 좀 사용을 해서 복원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국을 이제 조사를 했죠. 아,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그런 각고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거 벌써 없어졌죠. 그냥 마냥 그냥 새 거만 이렇게 짓는다는 게 그 옳은 방법은 아닐 것 같고 옛 것들 그리고 우리 그 추억 속에 있는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이 현대적으로 이렇게 보존하면서 새롭게 바꿔나갈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 실제로 이 건물에 사람의 온기가 머물기 시작한 것은 김민기 학예사의 관심에서 비롯됐는데요. 2005년 당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던 그가 아무렇게나 버려진 이 건물을 눈여겨본 것이죠. 관심이 모든 일의 시작인 셈입니다. 이 원도심이라는 곳은 조금 이렇게 그 생기가 좀 있고 또 옛 것과 지금 현대 것들이 이렇게 막 그 공존하는 어떤 그 도시 그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 좀 젊은 작가들이 그 부담 없이 좀 편하게 모일 수 있는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목표를 좀 삼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역의 작가들이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작업을 좀 더 치열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런 건물 하나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좋은 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아직도 한 3, 40년 된 가까운 과거의 건물들도 어떻게 하면 옛 것을 이렇게 잘 살려가면서 현대의 삶과 조화를 이룰 것인지 모두가 정말 이렇게 그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도심의 낡은 옷깃이 조금씩 어둠에 가려지고 또 다른 매력이 하나둘씩 불을 켜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 열람만 돼가지고 그날로 뭐가지 싸가지 없네. 그냥 잘라 싸가지고 그냥. 야, 너 갖고 있다가 전화. 한 카페에도 불이 켜졌는데요. 그런데 카페라는 간판을 잘못 본 걸까요? 카페인지 연극 무대 세트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관중들이 모여든 걸 봐선 연극인가 본데요. 낮에는 카페로, 저녁엔 카페 자체가 연극의 세트가 돼 거리의 관중을 불러 모읍니다. 가로등까지 절로 들어오니 무대 조명도 따로 필요 없고요. 원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세심한 감수성과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아예 차량까지 통제합니다. 이름하여 중교로 차 없는 거리인데요. 오로지 걷는 것만 허락됩니다. 달리면 주변 풍경도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없지만 걸으면 주위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오감으로 들어오죠.
쫓아가듯 살아온 삶을 돌아볼 여유도 생기고요. 5시에 저희가 펀칭거리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55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선물은 하나, 둘, 17개, 19개예요. 자, 손담배. 오늘은 별로 인기가 없나요? 손담배. 자, 여기 1,000원 한 명 나왔고요. 자, 1,500원 한 명. 그럼 같이 하겠어요. 냄새는 맡고 원도심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되돌려줍니다. 웃음과 희망, 추억, 향수, 꿈. 이 시간이 부디 오래 갔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는데요. 오래되고 낡은 틈새마다 예술이란 이름의 열정을 채워가는 대전 원도심. 그리고 예술이란 이름의 열정이 만들어가는 공간들. 원도심은 더 이상 낡은 구도심이 아닙니다. 오래된 앨범 속에 단 한 장만 남은 옛 사진처럼 소중한 가치를 지닌 공간이죠. 저희들의 바람은 뭐냐면 대흥동의 에덴벌입니다. 에덴벌입니다. 그래서 대흥동 일대가 어떤 그 기간 아니면 1년 내내 축제의 장이 되고 그게 누군가가 만들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 아니면 대흥동에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 놀러 오시는 분들이 다 같이 공유해서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되는 게 장으로 돼서 그게 1년 아니면 어떤 기간이든지 간에서 축제의 장이 되는 게 저희들의 어떤 바람입니다. 그래서 대흥동림 만세에서는 그래서 누구의 것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대흥동림 만세 것이 아니고 대흥동이 시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시민과 같이 만들어가는 하는 장이 되길 기원하고 대흥동의 에덴버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원도심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원도심에서의 그러니까 처음 출발도 있었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이 다른 화랑가라든가 그 미술에 관련된 시각 공간들이 여기에 밀집되어 있어야 오히려 지속적인 그 시민들의 관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랜드마크처럼 그러니까 지표로 이곳들이 일반 시민들이 늘 시각예술을 감상하기 위한 어떤 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구나 거리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저희들도 부단히 그래서 이곳을 좀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건축가는 옛 공간이 간직한 아름다움 때문인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공간을 통해 늘 사람들을 웃게 하고 위안을 주는 힘이 무엇인지를 물어온 그가 어쩌면 해답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간, 그리고 그 속을 채워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들의 조화롭고 현명한 공존을 위한 고민은 건축가의 숙명으로 남겨둔 채 말이죠. 이 그림에서 그 담배 끝 부분이 지금 이렇게 재로 떨어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연기가 이렇게 증발한 모습의 그림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그림 속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마치 우리의 원도심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미로처럼 얽혀 있는 그 동네 모습, 그 속에 얽혀 있는 모든 그 삶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재처럼 떨어지고 허물어져 내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개발로 인해서 그냥 가치 없는 연기로 이렇게 증발해 버리는 그런 은유적인 그림을 보면 우리가 원도심에서 정말 우리가 간직해온 저 역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대전. 그 성장의 중심에는 분명 지금의 원도심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낡고 헐어진 곳도 있고, 또 어떤 공간들은 어제의 기억 속에 사라지기도 했죠. 하지만 건물은 사라졌어도 우리가 웃고 울며 함께 살아온 공간은 늘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어제의 공간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고 또 내일을 꿈꾸게 하죠. 우리의 내일을 꿈꾸게 할 대전 원도심. 그 공간은 이제 여러분이 그리고 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요?